네, 맥클리 월스트리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레너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이 느낌. 예, 월요일 날 또 휴장이라 네. 그날 빠지고 이제 오니까 한 2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죠, 2주 네. 만에 뵙죠. 네, 2주 만에 참 세상이 많은 너무 일이 있었어요. 네. 네. 뭐 요즘 미국 시장은 그냥 하루하루가 거의 그러니까요. 이벤트에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저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이벤트들이 네. 막 터져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그래서 오늘 나온 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언급에 대해서 좀 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금 중국에 대해서 때리기에 나서는 트럼프인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일단은 목표를 달성을 해야죠. 중요한 건 목표죠, 목표. 네.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관세 얘기만 하다 보면은 이 관세가 목표인 줄 알아요.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가 관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관세는 진짜 일부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냥 이렇게 크게 한번 저희가 매크로를 볼게요. 쭉 보시면은 맨 위에 마가가 있어요. 왜냐면은 뭐 미국을 그레이트하게 하겠다니까. 네. 근데 그 방법을 뭘 갖고 하느냐.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한쪽 편에서는 그동안 계속 미국을 괴롭혀온 쌍둥이 적자, 무역 적자하고 재정 적자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흑자를 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줄이겠다, 폭을.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리쇼어링이죠. 쉽게 얘기해서 기존에 미국이 갖고 있던 경쟁력 높은 산업들을 다시 다 끌고 들어와서 투자도 받고 이렇게 해서 미국 내에서 생산해 갖고 이걸 또 수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생산과 소비를 다 미국에서 하겠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이걸 통해서 또 경제 성장을 이끌고 하겠다. 근데 그 안에서 보면은 지금 너무나 다양해요. 관세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무역 협상, 슈퍼 301조도 지금 대기 중이고요. 예. 안 되면 이제 301조로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쪽에서 보면은 지금 리쇼어링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금도 깎아줘야 되고, 이민도 불법 이민도 막아야 되고, 일이 지금 많아요.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 갖고. 그다음에 금리도 낮춰 갖고 이 국채 발행도 좀 줄여 갖고 이자 부담도 좀 줄여야 되겠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수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실 지금 관세를 가장 먼저 앞에다 지금 순위를 놓는 거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관세 문제는 딱 두 가지입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 일단은. 왜냐하면 1년에 뭐 얘기를 해갖고 지금 베센트 장관 지난번에 얘기한 게 10년 동안 6조 달러의 재정 수입을 확보하겠다 관세를 통해서. 근데 지금 분위기는 지금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렇죠. 분위기는 지금 거의 물 건너가는 분위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관세를 통해서 자꾸 해외 투자를 끌어들이고 애플 같은 경우는 자꾸 얘기잖아요. 밖에 나가 있는 공장 끌고 들어와라. 리쇼어링 해라. 근데 애플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아, 예. 불가능한 거 네.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사실 들어오면은 이렇게 금리도 높아요. 인건비도 높아요. 이 상태에서 물건을 만들면은 사실은 수입해 들어온 물건하고 경쟁이 안 돼요. 그렇죠. 관세를 때려도 경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관세를 갖고 가장 먼저 문제 해결을 시도했는데 그게 사실은 조금 이제 막힌 거죠. 네. 그래서 막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관세를 그러면 여기서 그냥 카드를 버려야 되느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중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이제 35%로 인심 쓰는 척하면서 이제 던져줬어요. 근데 사실 그때는 상호 관세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놔뒀었어요. 그래서 90일간 유예를 하면서 품목별 관세는 90일 동안 또 이제 하겠다. 그 품목별 관세가 뭐가 있겠어요? 이미 자동차하고 철강, 알루미늄은 이미 관세 20%씩 부과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반도체, 히토리는 자기 쪽이죠. 반도체, 그다음에 의약품, 거기다 이제 스마트폰, 안 되면 이제 태양광 관련되어 있는 신재생 에너지 소재들까지 이렇게 이제 품목별 관세는 아직까지 유예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단은 계속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일단 밀어붙인다. 그냥 이유도 보세요. 이유도 하다가 이게 발전이 없으니까 갑자기 50% 부과하겠다고 또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통화하더니 이제 집행위원장은 통화하더니 일단은 또 뭐 유예해보자. 유예해보자. 또 네. 7월 달까지 유예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관세들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저는 이제 지속적인 이런 수단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또 나온 게 결국은 연방 법원에서 예. 연방 이제 국제 이제 무역 법원에서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 밖의 일을 자꾸 하고 있다. 의회권인데 지금 무리하는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이제 항고를 했죠. 항고를 네. 했고 만약에 이제 관세 쪽, 특히 상호 관세 쪽에서 자꾸 이런 법적인 갈등이 나오게 되면은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해요.
상호 관세가 아니라 이제 품목별 관세를 더 밀어붙일 수도 있다. 그렇죠. 법적으로는 그게 예. 가능할 예, 테니. 그러면 사실 중국이거든요. 중국은 사실 상호 관세 필요 없고 품목별 관세를 밀어붙이면 돼요. 아, 뭐 캐나다라든지 멕시코는 인접 국가이기 때문에 상호 관세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필수품부터 막 들어오니까. 좋으니까. 근데 중국은 사실 뭐 큰 것들만 몇 개 딱 휘어잡으면은 사실 큰 문제가 없어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다시 또 중국 쪽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저는 두 번째는 그런 품목별 관세 하시고 두 번째는 관세 쪽에서 자꾸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결국은 슈퍼 301조가 나와야 돼요. 무역 협상으로 가는 겁니다. 관세 협상이 아니라. 무역 협상. 그렇죠. 그럼 무역 협상 안에 뭐냐면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 산업 보조금, 환율까지 다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슈퍼 301조가 나오는 거죠. 음. 그렇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계속 베센트 장관도 그 얘기했어. 이걸 우린 버릴 거 아니다. 버린 게 아니라 우리는 관세를 조금 더 이제 합리적으로 다시 재조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일각에 지금 일단은 유럽 다시 지금 유예시켜 놨어요. 그럼 다시 중국 가서 또 해야죠. 뭐 일본이라든지 뭐 기타 국가 등등은 네. 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네. 중국하고 사실 EU가 큰 타겟인데 처음에는 EU를 그렇게 크게 안 뵀는데 이번에 보니까 뭐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린 중국은 이미 미국하고 헤어질 결심을 한 거고 예, 이번에 이제 EU 같은 경우는 독립할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아, 예, 디커플링을 다 양쪽 다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이런 EU의 강한 그런 이런 장벽에 부딪혀 갖고 트럼프도 지금 놀란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당황. 당황했죠. 네. 그래서 일단 기다려봐 유예. 네. 다시 중국 좀 갔다 올게. 그럼 다시 또 중국으로 가는 거죠. 근데 오늘 나온 로이터발 기사 제가 화면에 좀 띄워놨는데 중국에서는 히토류 관련해서 좀 나는 풀어줄 마음도 있어 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는 있단 말이에요. 네. 아주 유화적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끈을 놓지도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계속해서 밀어붙이겠다라는 걸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네, 계속 밀어붙인다고 보셔야 될 네.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 히토류 카드도 뭐 한 6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어요. 미국이요. 이미 이제 좀 보유량이 있으니까. 그리고 중국도 지금 마찬가지로 반도체를 일단은 보유를 좀 재고를 좀 쌓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양쪽이 좀 재고가 좀 어느 정도 소진돼 갖고 문제가 되겠다 싶은 게 보통 한 3개월 정도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중국에서 지금 요즘 또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지금 뭘 건드리냐면 서비스 무역을 건드리고 있어요. 기존에는 계속 공산품 무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자꾸 서비스 무역이라면 서비스 무역은 딴 게 아니라 금융 쪽이라든지 AI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뭐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이제 SNS라든지 막 이런 쪽이 서비스 무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또 그쪽이 문제가 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사실 당황하거든요. 중동은 사실 뭐 메타부터 시작해서 다 CEO들 데리고 쭉 가서 한번 비즈니스 셀러질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중국하고 EU 쪽에서는 공산품이 아니라 그럼 우린 서비스 무역 하겠어. 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세 똑같이 부과하겠어. 이 얘기가 지금 나오다 보니까 네. 미국이 이제 시급했죠. 그 부분 중에 이제 가장 먼저 나온 게 금융 쪽이다 보니까 네. 갑자기 골드만삭스하고 이런 쪽에서 야 이렇게 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얘기한 게 자 미국 내 뉴욕 증권소에 상장돼 있는 중국 주식들에 대한 위협을 해버려요. 상폐시켜버린다. 상폐시켜버리겠다. 그거 자기들이 해놓은 건데 자기들이 다 상폐시켜놓은 거잖아요. 네. 자기들이 또 상폐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 이제 CATA 같은 경우는 사실 홍콩에 상장을 해버렸거든요. 네, 뭐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우리는 어떻게 가 못 가지. 그 심지어 미국은 투자도 못하게 했고 사지도 못하게 했잖아요. 그쵸? CATL에 대해서. 뭐 사실 뭐 개인 투자가들 이렇게 이 배정해준 건 크진 않아요. 네. 근데도 일단은 뭐 중국 입장에서 그럼 우리 이제 서비스 무역 건드리겠다. 그러면서 사실 뭐 메타부터 시작해갖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구글 뭐 다 지금 걸리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건 중국을 계속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시장이 관세에 적응을 해서 적당히 그냥 흘러가게 될까요? 아니면 한 번은 더 뺄까요? 일단 시장이 잠깐 다시 또 이제 트럼프 관세의 영향하에 놓일 것 같아요. 저는 당분간은 조금. 예, 왜냐하면 놓이고 그 다음에 이건 협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또 서프라이즈 하면서 또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가장 사실 저는 이제 스마트폰 쪽을 좀 보고 있거든요. 스마트폰 지금 6월 말까지 품목별 관세 부과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애플이 미국에 생산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애플이 뭐 미국 내 스마트폰 거의 한 40%를 지금 감당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이 한 20% 정도를 감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양쪽 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관세 때리면 자기들 제발 지금 이거 찍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자꾸 얘기하는 게 애플이 공장을 자꾸 리쇼어링을 안 한다. 그걸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 협상을 상대국하고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국 내 기업하고 협상을 하고 있어요. 이거 되게 신기한 거거든요. 누가 이거 그러면 결국은 뭐 딱 보세요. 만약에 6월 말에 스마트폰 관세 부과하겠다. 그러면 아이폰이 미국 내에서 500만 원이 돼 버려요. 500만 원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감당 못 해. 그럼 또 관세 유예예요. 계속 유예를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품목별 관세라는 것 자체가 트럼프가 이것을 자꾸 수단으로 쓰지 목적이 아니다. 수단일지 목적이 아니다.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단은 항상 유연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먹히면은 약간 방법을 튼다던가 다른 걸로 잠깐 갔다가 다시 온다던가. 예,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저는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재언급한 거 뭐 또 올 거예요. 그다음에 다시 또 막 중국 하다가 안 되면 또 일본 갈 겁니다. 예, 일본 지금 오늘 가 있죠. 오늘 가죠. 네, 오늘 가 가나요? 있어요. 오늘 가 있죠. 네, 예. 이미 가 있어요. 예, 참 일본 분들 바빠요. 거기도 네, 지난주에 갔다 이번 주에도 가고. 네. 뭐 그렇게 바빠야지 할 수 없죠. 이제. 네. 예, 그다음에 인도도 얘기 나올 거고. 맞습니다. 예, 계속 관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한국도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도 이제 다시 이제 트럼프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좀 트럼프 관세가 조금 더 시장을 좀 한 번 더 눌러줄 수 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올라왔잖아요. 네. 예, 올라오면은 한 번 더 눌러주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한 번 이제 갭상승, 갭이 아니라 이 갭하락했던 걸 다 메꿔줬기 때문에 네. 이제 업종별 이제 차별화로 좀 진행이 되는 상황으로 좀 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면서 사실 이번 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미국 주식, 미국 채권, 미국 달러, 그러니까 미국 달러 자산에 이제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 네. 달러 인덱스가 퀘스천 마크를 막 자꾸 거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저도 사실 일주일 되게 바빴어요. 네. 고객분들이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뭐 왜냐하면 지금 서학개미들이 지금 10억 달러를 지금 2주 동안 좀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는 조금 지금 이번 주에 좀 가라앉고 그 심리가 다음 주까지는 좀 연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일단은 시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관세 관련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꺼냈고 그게 하필이면 이제 타깃이 또 중국이어서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잠깐만 이 법원 결정과 관련된 코멘트만 좀 듣자면 네. 이게 없어진 게 아니고 취소됐던 걸 항소법원이 일단 자기들이 결정할 때까지는 유지한다. 그쵸, 네. 이 결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좀 궁금한 게 이게 얼마나 시장에 영향이 있겠느냐 이거거든요. 네. 일단은 계속 지금 부과돼 있는 게 지금 중국에 대해서 지금 35% 상호관세 부과돼 있는 거 하나고요. 예. 그다음에 뭐 EU는 10%잖아요. 아직 뭐 제대로 지금 부과가 돼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거 빼고 지금 자동차 25%, 철강 알루미늄 25% 그게 다예요, 사실은요. 그거 빼고 나머지 국가들은 10% 보편적 관세만 지금 딱 넣어놓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다른 거보다 시장에서 보는 것은 이게 진짜 항소심에서 만약에 지금 당장은 유지가 되겠지만 나중에 취소된다. 예. 아니면 이제 허가를 해준다. 뭐 이런 문제보다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우려심이죠. 그게 전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이 법적인 갈등이 만약에 미국 내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전 정책을 바꿀 거다. 수단을 바꿀 거다. 수단을 바꾼다. 네, 수단을 바꾸죠. 예. 목표는 가야 되죠. 목표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지금 네. 이 상태에서 목표 바꾸면은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 탄핵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그렇기 때문에 목표는 바꾸진 않아요. 그러면 수단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목별로 간다든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게 더 싫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상호관세 지금 다 준비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품목별로 바뀌어버려요. 이제 무역 협정으로 갈 거니까 네. 야 이제 통화 갖고 와. 갑자기 이런 얘기 해버려봐요. 그렇죠. 지금 일본이 가장 떨군 데가 일본이거든요. 오늘도 사실 이자카와 대신이 베센트 장관을 만난다고 했고 통화 관련된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라고 일본 언론에서는 네.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아시아 통화가 지금 다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네.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달러 인덱스라든지 달러 자산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어야 될까요? 일단 달러 자산이 이제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냥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채권은 달러 채권은 장기물은 지금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 장기물 네, 매수. 장기물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장단금리가 역전 현상이 해소가 돼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기준금리 4.5%잖아요. 20년물, 30년물이 지금 5%대까지 가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런 기회가 없어요. 쉽게 해서 저는 역전돼 있어 갖고 장기물들이 한 4.2%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사요? 단기물이 4.5인데. 그럼 안 산단 안 사죠.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반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나라의 뭐 삼성화재부터 시작해서 보험사들은 지금 돈을 싸들고 와서 지금 미국 장기국채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저평가가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좋은 현상이 돼 버렸고 차라리 두 번째는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저평가 얘기하지만 아직 PER 보면은 아직도 사실은 이렇게 뭐 정상 저평가 뭐 고평가됐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S&P 같은 경우 지금 28배 나오거든요, PER이. 근데 보통 평균 지금 5년 평균 26배 나와 있고 24배부터 30배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뭐 그 범위 안에 있어요. 그다음에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도 그냥 PER 보시면은 지금 한 6배 정도 와 있는데 최근 평균이 한 34배예요, 5년이. 네. 근데 30배에서 거의 40배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뭐 여기도 고평가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만큼 사실은 미국의 이제 어떤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올라오면서 사실 가격이 오른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달러 주식 같은 경우도 괜찮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달러화죠. 달러 그냥 현금을 달러를 살 경우에는 그쵸. 조금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 어.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이제 관세 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미 신용등급이 하락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CDS 프리미엄이 지금 미국이 한 47bp 정도까지 올라와 있어요. 이게 지금 떨어지지 않아요. 저는 이게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무디스 신용등급이 이제 하락하면서 이게 47bp까지 올라오면은 야 이거 한 뭐 좀만 있으면 40bp까지 떨어지겠지. 지금 47bp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은 달러가 약세로 계속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연방 재정적 적자 계속 확대되잖아요. 그러면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달러 자산을 팔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지금 저기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다 문제가 생기는데 갖고 있으면 그 정부가 이상한 거죠. 지금 계속 파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무역 협상으로 만약에 바뀐다 그러면 사실 관세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아시아 통화들은 무조건 다 강세로 밀어붙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일본이 가장 제가 무서워한다는 게 뭐냐면 일본은 프라자 합의 이후에 환율 때문에 사실 잃어버린 20년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30년 됐죠. 30년 됐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일본은 일단은 환율 얘기만 나면 발작을 일으켜요. 그런데 지금 또 환율 얘기를 하니까 일본 엔화 지금 계속 강세로 가고 있죠. 위안화 강세 가고 있죠. 네. 대만 달러 지금 강세 가고 있죠. 워낙 어제 같은 경우에 기준금리를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환율이 많이 튀질 않아요. 맞아요. 확 튀었어야 되는데 튀질 않고 그러면 1,470원대에서 그대로 또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만큼 지금 원화도 지금 강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은 달러 자산은 일단은 저는 이제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이제 사실 그 얘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0에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0에서 지금 계속 변동성이 높아져요.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밀어붙이면은 아마 연말까지는 한 95 정도까지도 빠질 수 있다. 95요? 예, 95까지 그렇게 밀어붙일 수 있다. 만약 조건은 뭐냐면 무역 협상으로 바뀐다면. 무역 협상으로 현재까지는 관세만 붙잡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역 협상으로 바뀐다 그러면 저는 아마 95도 사실 가능하다. 일기 때 평균 97였거든요. 그 정도 보면은 당장은 저는 이제 한 원화를 보면 1,350원 정도가 아마 연말까지 이 정도 수준에서 한번 이제 여기서 안정화되고 거기서 변동성이 높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어 갖고 예. 달러를 이제 매수하시는 것은 조금 이제 저는 좀 약간 기다려야 된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 대신에 채권이라든지 주식 쪽에서는 아직까지도 메리트는 충분하다. 예,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황상 시장의 센티멘트를 보면 지금 실적들은 테크 기업들은 잘 나와요. 가이던스도 호조적이고 엔비디아가 아주 대표적이었고 네네. 뭐 이제 뭐 하드웨어 쪽도 괜찮았고 네. 뭐 소프트웨어 단도 괜찮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평가 우려는 여전한 데다가 그렇죠. 네. 지금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는 불안감은 또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미국 주식을 봤을 때는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굉장히 가늠하기가 어렵다.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저 매크로 상황을 계속 우려를 하세요. 그런데 뭐 일단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지금 죄송합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파월 의장하고 예. 어제 이제 만났잖아요. 만났죠. 만나서 뭐 소득은 없어요. 근데 만났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일단은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만남 자체가 만남 자체가 지금 최근 한 달에 바뀐 게 뭐냐면은 시장이 트럼프 쪽으로 이제 방향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금리 내려도 된다. 왜냐하면 오늘도 보세요. PC 지수 나왔는데 둔화됐어요. 더
지난달보다. 그러니까 실무 지표 나오는 거 보니까 인플레이션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물론 이제 경제 성장이 떨어지고 그럼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꾸 고용 얘기하지 마라. 고용은 일단은 그 불법 이민자 다 내쫓았기 때문에 고용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사람이 없어요. 일단 다 내쫓았기 때문에 이번에 하버드에 있는 학생들도 일단은 외국인 애들에서 다 지금 내보낸다고 그러잖아요. 예. 물론 이제 뭐 트럼프 안 아들이 되긴. 지금 뭐 입학을 못해서 뭐 보복한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뭐 하여튼 별 얘기는 다 있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계속 지금 사람을 쫓아내니까 네. 사실 거기서 지금 노동인구가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동 지표를 사실 보는 건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시장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인플레이션 떨어지고 경제 성장 떨어지면은 니네가 얘기했던 지금 지표하면 다 들어갔는데 왜 안 하냐. 그리고 계속 이렇게 되다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 진짜 죽는다. 이자 부담 비용이 정부 지출의 13%란 말이에요. 국방비보다 방위비보다 높아요. 그럼 그것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사실 지금 트럼프 쪽으로 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저는 매크로 상황이 이번에도 사실 이제 의사록 나왔을 때 그 얘기가 없었어요. 점도표 얘기는 없었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저는 하반기에 매크로 상황은 충분히 지금 잡아질 수 있다. 호전될 수 있다. 예, 그럼 호전될 수 있죠. 지금 뭐 이 이상 나빠질 수는 없다.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엔비디아 한번 제가 볼게요. 엔비디아 네. 지금 분기 매출이 441억 달러 나왔는데 전년 대비 69%가 늘어났어요. 네. 가이던스도 지금 뭐 거의 꽤 나왔네요. 450달러까지 지금 가이던스를 올렸는데 이 정도면 지난해에 비해서 거의 한 58% 정도 가이던스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도 시장이 뭘 더 올라야 되는지 나는 이 정도인데도. 그리고 지금 이걸 갖고 나온 게 올해 2025년도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매출을 지금 2,035억 달러를 지금 잡고 있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56% 상승을 지금 본단 말이에요. 이 상승을 갖고 지금 포워드 PR을 28배가 잡혀요, 지금요. 그런데도 고평가됐다고 그러면 이걸 난 그게 더 웃긴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제가 이제 계속 그 말씀드려요. 테슬라라든지 팔란티어는 네. 조금 문제가 있다, 확실히. 뭐 테슬라 같은 건 지금 몇 배가 나옵니까? 170배가 나오네요. 포워드 PR이. 네. 뭐 팔란티어는 200배가 넘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이런 데는 사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애플도 지금 포워드 PR이 지금 26배가 나와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다 20배 안에 들어와 있어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저는 실적을 지금 놓고 보셔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꾸 실적이 뭐 10%, 20% 느는데 그걸 갖고 야 이거 갖고 안 돼. 전에 1년에 100% 늘었으니까 100%를 보겠다는 것은 그건 도덕보신보다 좀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그래서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네. 계속 IT 기업 몇 개 빼고는 계속 펀더멘탈도 올라오고 주가가 다시 회복이 돼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보세요. 벌써 140달러예요. 그러니까요. 100달러 깨져갖고 다들 막 망한다 했을 때가 사실 지금 3개월 전이란 말이에요. 너무 아쉽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는 그때 저희 방송 안 했죠. 네, 저희 딴 방송에서 계속 엔비디아 무조건 100달러 떨어지면 무조건 사야 된다. 네. 그 말씀 드렸고 그다음에 테슬라도 보세요. 200달러 깨진다고 그 난리 쳤을 때가 지금 한 달 반 전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350달러까지 벌써 올라왔죠. 그렇죠. 펀더멘탈이 저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은 저는 미국의 테크 주식 걱정할 필요 없다.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엔비디아에서 그게 나왔어요. 실적 발표하면서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 아닌가. 뭐냐면은 중국에서 매출은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80억 달러 손실을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글로벌 AI 수요 증가 이것 때문에 다 메꿔놨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는 계속 그 말씀드렸어요. 미국 내에서 생산해서 소비하고 미국 독점했어요. 그런데 그런 미국 독점이 1월 달부터 사실 풀리면서 제가 그래서 글로벌과 글로벌 생산과 소비로 바뀐다. 그럼 엔비디아도 지금 보세요. 중국이 매출 줄어든 거 글로벌 수요로 다 메꿔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도 지금 저는 젠수랑 대표가 지금 사실 트럼프 행정부에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중국 잡아야 된다. 네. 안 그러면 우리 다 죽는다. 지금 그걸 사실 여기 지표에서 나온 게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빅테크는 지금 글로벌 수요로 가야 되는 거고 그걸 보고 중국하고 EU는 서비스 무역으로 또 잡으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에 대해서 수출은 지금 중국에선 규제를 하고 있지만은 다른 나라들은 다 풀기 시작할 거예요. AI도 마찬가지로 계속 서비스 무역에 대해서는 계속 받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실적을 보면서 여쭤본다면 네.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사실
중국 통제에도 불구하고 그런 숫자를 찍었잖아요. 불구하고. 그런데 그렇죠. 케이펙스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가져가는 자본 지출은 오히려 작년보다 늘었죠. 네. 그러면 결국에 그 돈들이 엔비디아 거 사는데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네. 그러면 이 투자에 있어서 엔비디아의 지금 가격대에서라도 사는 게 맞는가? 미래를 위해서라도 네. 그거거든요. 일단은 그냥 쉽게 얘기해 갖고 글로벌 리서치하우들이 평균 목표 주가를 지금 172달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만약에 요 2분기 가이던스까지 감안한다면은 아마 상향 조정이 나올 것 같아요. 190달러까지는. 지금 135달러거든요. 예. 190달러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연말까지. 그 정도면은 답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올해 매출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작년보다 거의 58% 높게 잡았다고요. 그렇죠? 56% 정도 잡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벌써 하나, 둘 지금 발표를 했는데 그 이상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번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해야 되죠. 이미 사실 200달러, 210달러를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예. 네. 높게 나오는데 평균은 지금 현재까지 지금 아까 말씀드린 172달러예요. 근데 평균이 한 190달러까지는 올라가겠죠. 평균치, 그러니까 목표 그쵸, 네. 주가 평균치 자체가 올라간다. 예. 테슬라하고 지금 반대죠. 테슬라는 자꾸 평균 주가가 좀 떨어졌거든요. 내려와요. 예, 내려갔다가 지금 스톱이 됐어요. 일단 네. 일론 머스크가 지금 주말 내내 지금 일하고 있다고 그래갖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스톱이 됐어요. 그러면 네. 테슬라는 오늘 이제 진짜 마지막 빠이빠이를 하는 날이잖아요. 네네네. K 자른 날이에요. 네, 오늘 이제 안녕 하는 날인데 네. 그럼 오늘을 기점으로 테슬라의 목표 주가라든지 테슬라의 방향성은 더욱더 위쪽으로 열어놔도 괜찮을까요? 테슬라는 이제 일단 옆으로 좀 보세요. 옆으로 봐야 돼요. 아마 옆으로 저 350달러 사실 높아요.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높다. 높다. 네, 밸류에이션도 높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게 지금 평균 주가가 아까 말씀드린 포드 PR이 지금 169배예요. 평균 목표 주가가 289달러인데 358달러 왔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얘기하는 게 지금 6월 12일 날 딴 거보다 뭐 지금 로보택시 나온다 자율주행 얘기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퀘스천 마크예요 지금. 왜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중국에서 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파이가 기존의 이제 택시 사업이라든지 이 사업부를 넘어서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이렇게 뭐 카카오 택시 가끔씩 이렇게 부르지만은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다 도시에서만 이루어지잖아요. 시골서 뭐 택시 부를 일은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고 도시에서 하는데 네. 왜냐하면 택시를 부르고 뭐 이렇게 자율주행을 해도 결국 그 도시의 교통 체증이라든지 뭐 교통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용 인구들이 있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사실 캡은 정해져 있어요. 아, 시장의 캡, 그러니까 크기 자체가 이미 정해져 있는 정해져 시장이다. 있는 시장이에요. 택시 시장이라는 것은. 그래서 만약에 A라는 사람이 기존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땡땡이라는 택시를 이제 사람을 뭐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운전하고 오잖아요. 이걸 하는 거나 그 다음에 자율주행으로 로봇택시를 부르는 거나 어차피 파이는 택시장은 똑같다는 거죠. 중국이 그걸 보여줬거든요. 어차피 똑같은 거 해봐야 생각보다 매출이 무언가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될 수 없다. 새로운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ESS하고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에너지 세이빙 시스템이 사실은 처음에 나왔을 때 그 트럼프 일론 머스크 내에서도 이게 전체 매출의 30% 넘어갈 거다 했는데 지금 10%를 넘지 못해요. 네, 더 이상 늘어나지를 못해요. 왜 쓰는 사람이 딱 그 한정돼 있으니까요. 시장성 자체가 아직은 예. 크지 않다. 예. 그걸 하려면 사실 중국 가야 되죠. 오히려 아. 인도나 중국 글로벌로 가야 가야 되는군요. 되죠. 계속 글로벌로. 근데 지금 막혀버렸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예, 중국은 이미 벌써 자기들이 다 하고 있고. 자, 테슬라까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네. 이제 시간이 많지를 않아서 사실은 이제 세일 인 메이가 끝났어요. 네. 6월입니다. 네. 이제 하반기로 슬슬 넘어가는데 네. 6월의 투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좀 시작을 해야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제가 업종별 차별화로 이제 보셔야 된다. 이제 지수를 갖고 플레이하기는 조금 이제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이제 뭐 또 변수들이 계속 튀어나오잖아요. 네. 새로운 변수들이.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집중하자. 첫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매크로 지표를 이제 조금 좋아진 걸 보자.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PC 지수 나왔는데 둔화됐단 말이에요. 유가도 이제 결국 60달러에서 더 이상 오르질 못해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매크로 상황 중에서 연준이 이제 파월이 해야 될 타이밍이 온 게 아닌가. 요게 지금 하나 눈에 보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미 이제 재정 지출이나 악재 같은 게 다 나왔어요.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성과를 지금 보여줘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은
저는 이제 2분기 가이던스를 사실 대부분 다 CEO들이 얘기를 못했단 말이에요. 못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아마 다음 달에는 아마 이제 후속적으로 가이던스를 아마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게 나오면은 시장이 새로운 국면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제가 계속 그 업종 얘기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IT, 빅테크, AI, 반도체들 뭐 확실히 저평가돼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걸 갖고 이제 세일즈를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빼고 나머지 국가들은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지금 푸시를 할 거란 말이에요. 예, 이 부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계속 제가 금융하고 이제 이제 핀테크 쪽 이런 쪽은 계속 보셔라. 이제 규제 완화가 계속 있을 거다. 마지막에 이제 에너지 밸류체인도 규제 완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보시면 오늘도 어제하고 오늘 결국 이제 우라늄 관련돼 있는 에너지 밸류체인만 오르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업종별로 전망치를 좀 보시고 조금 더 차별화돼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네, 하고 네.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6월 초 네. 가치입니까 성장입니까? 저는 성장. 성장주다. 네, 네. 성장으로 간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 국면으로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레너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